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진료과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 잘 아시죠? 여러분도 즐겨 보았을 텐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여기 안정원 선생님은 소아외과 의사예요. 여러분이 혹시 아기들을 많이 보아서 그냥 소아과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실제는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준환 선생님은 심장외과 의사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익준 선생님 역을 맡았던 조정석 씨는 간담체 외과 의사고요. 양석현 선생님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또 유일하게 여자 의사였는데요. 최종환 선생님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진료과와 의사들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진료과 용어와 또 진료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위에 있는 위 점막에만 있는 위암을 잘라내는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과는 약물치료, 외과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성요소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어근이나 전미사 같은 걸 알아야 되죠. 진료과와 관련된 전미사를 보면 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앞에 어근이나 다른 것이 붙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는 무슨 학, 무슨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오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 을 뜻할 때 뒤에 붙이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병원에서는 진료할 때 내과, 심장내과, 외과 이렇게 할 때 그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뜻하는 용어는 로지스트입니다. 로지스트는 의사 또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를 활용해서 우리 진료과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 로지와 로지스트를 가지고 진료과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지와 로지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와 관련된 어근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근과 로지와 로지스트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용어를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 발음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원어민처럼 발음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없애야지 된다 얘기를 했죠. 그냥 편하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거니까 편하게 발음하는 연습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뜻하는 어근은 카디오입니다. 카디오. 한 번씩 따라해 보셨죠? 다음 위장관을 뜻하는 어근은 가스트로엔테로입니다. 가스트로엔테로. 자, 그런데 요거는 보게 되면 중간에 연결 모음이 있죠? 가스트로라고 하는 위와 엔테로라고 하는 어근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연결이 될 때는 연결 모음 오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하시죠? 네, 위장관 가스트로엔테로. 자, 신장 콩팥이에요. 신장은 네프로입니다. 이것은 다 연결 모음이에요. 뒤에 전미사랑 붙을 때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비뇨기를 뜻하는 것은 유로. 피부를 뜻하는 어근은 더마토입니다. 더마토. 자, 그럼 어근과 전미사를 조합해 볼 건데요.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어근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심장내과라는 건데요. 심장내과는 심장과
심장에 연결된 혈관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심장내과를 알려고 하면 심장을 의미하는 어근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어요. 뭐죠? 네, 카디오입니다. 그래서 심장내과는 로지와 로지스트에 붙을 거니까 카디오를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면 로지와 로지스트는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이 아니에요. 자음으로 시작하면 앞에 연결 모음은 계속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디오 연결 모음 사용하고요. 로지를 붙여보면 심장내과는 카디올로지가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카디올로지, 카디올로지. 심장내과 의사는 로지스트를 붙이면 되겠죠. 카디올로지스트, 카디올로지스트.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내과인데요. 소화기란 말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소화를 시키는 장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단어를 배웠죠? 위와 장을 뜻하는 것을 배웠죠? 위는 뭐였어요? 가스트로였고 장은 엔테로였죠. 두 개를 합치면 가스트로 엔테로였죠. 네,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소화기 내과와 소화기 내과 의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소화기 내과는 가스트로엔테롤로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스트로엔테롤로지,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소화기 내과 의사는 가스트로엔테롤로지스트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이에요. 가스트로엔테롤로지스트, 가스트로엔테롤로지스트. 네, 잘했습니다. 소화기 내과와 소화기 내과 의사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신장내과를 살펴볼게요. 신장, 콩팥을 의미하는 어근을 생각해야지 되겠죠? 뭐였죠? 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신장내과는 어근 네프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신장내과는 네프롤로지.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프롤로지, 네프롤로지. 신장내과 의사는 로지스트를 붙이면 되죠. 네프롤로지스트, 네프롤로지스트. 네. 그리고 신장렌즈과는 신장과 비뇨기계, 소변을 보는 곳이죠. 소변이 나오는 곳, 방간, 뭐 이런 거, 요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인데요. 그런 질환들을 내과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진료과를 신장내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비뇨기과에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요. 비뇨기 또는 요로를 의미하는 어근을 알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거 생각해보면 비뇨기 요로의 어근은 유로입니다. 유로를 앞에 붙여서 단어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비뇨기과는 유로를 붙여보면 유럴러지. 두 번 읽어봅니다. 유럴러지, 유럴러지. 비뇨기과 의사는 로지스트를 붙이면 되겠죠. 유럴러지스트, 유럴러지스트, 유럴러지스트. 네, 따라 해보셨죠? 이제 쉬워지죠. 앞에 어근만 알면 로지와 로지스트만 붙여가지고 진료과나 진료과 의사 선생님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뇨기과는 그러면 뭐 소변 보는 곳인데 아까 신장내과랑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신장내과는 약물, 비교적 약물 치료를 하는 곳이다 라고 했죠. 네, 신장과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치료를 담당하는 곳은 비뇨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과를 알아볼 건데요. 피부를 의미하는 어근을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더마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는 더마토를 어근으로 로지와 로지스트 앞에 붙이면 되겠죠.
자, 어근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더마톨러지. 두 번 해보겠습니다. 더마톨러지. 더마톨러지. 피부과 의사는 더마톨러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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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는 인체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계통의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뭐 피부 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종양도 있고 다양한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진료과 의학의 한 분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어근을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비인후과 요즘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요. 이비인후과를 알아볼까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비인후과는 이는 귀죠. 비는 코고 인후는 이제 목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모두 넣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어근이 모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귀의 어근은 오토입니다. 그리고 코는 리노고요. 또는 라이노 이렇게 읽습니다. 인후는 라링고입니다. 이것을 합쳐보게 되면 되겠죠? 네. 오토, 라이노, 라링고를 합치고 뒤에 전미사 로지나 로지스트를 조합해보면 이비인후과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이비인후과는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자, 어렵다면 오토 끊어야 되겠죠? 라이노 끊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모음은 어근과 어근이 있을 때 붙는다 그랬죠? 이 연결모음도 또 어근과 어근이니까 사용한다 그랬어요.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 자, 이비인후과 의사는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스트.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스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토라이노라링골로지스트. 네, 잘했습니다. 좀 어려웠었죠? 이비인후과 의사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고 길죠. 그래서 오토라링골로지스트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는 약어로 쓸 때 우리가 원래 앞급자를 쓴다 그러면 ORL 뭐 이렇게 써야지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ENT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영어의 약자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ear, nose, 목을 뜻하는 건 또 throat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ear, nose, throat의 약자를 써서 ENT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근 배우지 않았지만 신경과, 요즘에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또 뇌졸중 같은 거 있을 때 신경과에 많이 가시는데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할까요? 신경과에 대한 어근을 알아야지 되겠죠. 네, 신경에 해당하는 어근은 뉴로입니다. 뉴로. 그러면 신경과 의사는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는 뉴럴로지스트. 뉴럴로지스트. 네, 맞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뉴럴로지스트.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해보고 싶어지죠? 신경과는 뭘까? 네, 너무 쉽죠? 네, 맞습니다. 뉴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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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치료하는 종양내과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죠? 네, 뒤에는 내과니까 과를 뜻하는 로지를 쓰겠구나. 그럼 우리는 종양을 뜻하는 어근을 알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딱 친구들도 알았어요. 종양을 뜻하는 어근을 알면 되겠네. 종양의 어근은 온코입니다. 온코. 그러면 온코의 로지를 조합하면 되겠죠. 온콜로지. 온콜로지. 네, 종양내과는 온콜로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종양내과 의사도 뭔지 금방 알죠? 네, 맞습니다. 종양내과 의사는 oncologist. 자, 두 번 읽어볼게요. oncologist. oncologist. 자, 그럼 또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는 뭘까요? 네, 눈을 뜻하는 어근을 알면 되겠죠? 네, 눈을 뜻하는 어근은 ophthalmo입니다. 그렇다면 안과는 ophthalmology. 네,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OPH 발음이 좀 어렵죠? ophthalmology. ophthalmology. 그렇다면 안과 의사도 이제 너무 쉽죠? 왜냐면 logist만 붙이면 되니까요. 네, 안과 의사는 ophthalmologist. 두 번 따라해 볼게요. ophthalmologist. ophthalmologist. 네, 참 잘했습니다. 자, 혈액을 뜻하는 말은 헤마토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니까 이 어근들은 이번 시간에 꼭 다 머리에 담아두고 가셔야지 됩니다. 혈액, 헤마토, 헤마토, 질병, 페솔, 페솔, 폐는 펄모노, 펄모노, 류마티스는 류마토, 류마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류라고 있습니다. 류마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로지스트를 붙이면 진료과하고 진료과 의사 선생님을 명칭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류마톨로지가 되겠죠. 그럼 류마티스 내과 의사는 로지스트만 붙이면 되죠. 한번 붙여서 읽어볼까요? 류마톨로지스트. 자,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톨로지. 두 번 읽어봅니다. 류마톨로지. 류마톨로지. 다음은 혈액내과입니다. 혈액내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어근 중에서 찾으면 되겠죠? 네, 헤마톨로지. 두 번 읽어봅니다. 헤마톨로지. 헤마톨로지. 혈액내과 의사는 당연히 로지스트를 붙이면 되겠죠? 헤마톨로지스트. 두 번 읽어볼게요. 헤마톨로지스트. 혈액내과 의사는 헤마톨로지스트. 너무 쉽죠? 진료과 의사는 지금 이제는 거저먹는 수업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돌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혈액종양내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앞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 종양이 뭐였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종양의 어근은 온코였습니다. 온코, 그쵸? 그리고 혈액은 좀 전에 배웠어요.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네, 헤마토였죠? 두 개를 붙이면 헤마토 온코가 되겠죠? 거기에다 무슨 과 이걸 뜻하는 로지를 합쳐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는 헤마토 온콜로지, 헤마토 온콜로지, 네, 헤마토 온콜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양내과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암인 백혈병도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종양내과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두 가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혈액종양내과에서 헤마토 온콜로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종양내과 의사라고 한다면 헤마토 온콜로지스트가 되겠죠. 갑자기 돌발 퀴즈를 내서 깜짝 놀랐죠.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은 아니네요. 병리과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병리라는 어근은 없는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죠. 네, 병리과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과 기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포나 이런 것들을 조직검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보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어근을 쓰고 싶죠? 네, 질병이라고 하는 패소의 어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과는 패솔로지. 패솔로지는 사실 병리과를 이야기도 하지만 학문을 뜻할 때는 병리학을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간호학에서도 질병의 원인, 기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병리학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병리학을 패솔로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지는 병원에서 무슨 진료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문에서는 무슨 학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패솔로지는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병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병리과 의사는 당연히 여러분 너무 쉽죠. 패솔로지스트. 네, 맞습니다. 호흡기내과는 폐내과라고 하지는 않고요. 펄모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호흡기내과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펄모를 어근으로 사용해서 로지와 로지스트를 붙여서 조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호흡기내과는 펄모널러지. 네, 펄모널러지가 되겠고요. 호흡기내과 의사는 당연히 펄모널러지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젠 부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네요. 여성 생식기 질환을 담당하는 진료과가 부인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을 뜻하는 것은 자이네코라고 합니다. 여성, 부인 이런 뜻이에요. 자이네코 어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진료과 로지와 로지스트를 합쳐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인과는 자이네콜로지가 되겠습니다. 자이네콜로지. 부인과 의사는 자이네콜로지스트가 되겠습니다. 외과 관련 진료과를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외과 의사를 서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외과는 서저리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외과를 서저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과 제너럴 서저리,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GS라고 약어를 씁니다. 제너럴 서저리의 약자고, G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화기계 수술을 한다든지 간담체나 뭐 유방이나 갑상선 수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생의 이익준 선생님은 간담체 외과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서전이라고 보지만 간과 담간과 췌장, 그래서 보면 간은 헤파토고요. 담낭하고 관련되는 콜렌지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췌장은 판크레아토예요. 네, 헤파토, 콜렌지오, 판크레아토, 서전 뭐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간이나 담낭, 췌장 수술, 간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외과입니다. 아까 신경과,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는 그런 과는 뉴로로지라고 했죠. 외과는 서저리가 붙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경외과는 뇌하고 척수를 포함해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수술적인 방법, 서저리라고 했죠.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는 분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는 서저리를 붙이니까 뉴로서저리가 되겠습니다. 뉴로서저리여서 약어로 두 문자어를 쓰게 되면 NS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신경외과는 NS의사, NS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실기생에서 최송아 선생님이 신경외과 의사였었고요. 또 신경외과도 뇌혈관과 척추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최송아 선생님은 뇌혈관과 뇌종양 전문 의사였죠. 자, 다음은 흉부외과입니다. 가슴 안의 기관, 특히 심장하고 허파에 관한 질병을 다루면서 수술적 치료, 외과적 치료를 하는 진료 분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흉부외과는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폐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심장을 뜻하는 카디오죠. 그리고 흉곽을 뜻하는 소락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카디오 소락식 서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흉부는 또 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체스트 서저리라고 해서 CS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디오 소락식은 카디오와 연결몸이죠. 소라코와 IC는 뭐뭇에 관련된인데 이것이 합쳐진 말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흉부외과 중에서도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을 카디악 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부외과의 카디악 서전, 심장 수술 의사는 슬기생에서 김준환 선생님이었죠. 흉부외과 부자가 빠졌네요. 흉부외과 의사로 심혈관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 심장 수술을 제외하고 폐나 종격동, 식도, 기도 이런 데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런 선생님을 소락식 서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 외에 폐, 식도 등 수술을 전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발생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기형과 결손이 있을 때 이것을 형태로나 기능적으로 정상에 가깝도록 수술로서 교정하는 의학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에 있던 소방관인데요. 화상을 이렇게 심하게 입어서 얼굴에 형태도 없어지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죠. 외관상으로.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많이 복구를 해서 정상적인 얼굴을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용 수술만 하는 것이 성형외과가 아니죠. 화상을 입거나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을 때 기능 형태를 복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과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그래서 두 문자어를 써서 P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는 플라스틱 서전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서전. 자, 여기서 구성요소로 조합된 의학용어 학습법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된 의학용어 같은 경우는 구성요소로 조합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근, 전미사, 접두사 이런 구성요소의 뜻과 구성원리를 알게 되면 의학용어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조합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진료과에 관련된 어근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그것은 인체 계통에 장기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근데 장기에 질병들이 있을 때 이 어근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진료과 용어를 살펴볼 건데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암기만이 살 길이다. 자, 우선 대표적인 게 소아과입니다. 소아과는 페디아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과 의사는 페디아트리션이라고 붙입니다. 실제적으로 소아과는 이 그리스어 패드죠. 아이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아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질병 치료를 뜻하는 용어거든요. 두 개를 합친 용어이기는 한데 이게 로지스트처럼 일반적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외워야 했기 때문에 이곳에다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안정환 선생님은 소아과 의사가 아니고 소아외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는 페디아트릭 서전이 되겠죠. 다음은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대표적인 진료과 용어인데요. 정형외과입니다. orthopedics라고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도 구성요소로 조합되어져 있지만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워야 된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용어가 orthopedic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는 orthopedician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과입니다. 상과는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한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과는 obstetrics. 상과 의사는 obstetrician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과, 부인과 이렇게 하지 않고 산부인과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과와 합쳐야지 됩니다. 아까 부인과는 gynecology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두 개를 합치면 obstetrics gynecology가 되겠습니다. obstetrics gynecology. 그래서 OB와 GY를 합쳐서 약어로는 OBGY라고 산부인과를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양석현 선생님이 OBGY 닥터였죠. 자, 이처럼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은 의학용어 학습법, 네, 암기해야 된다. 암기만이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배운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외상외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찾아서 한번 조합하고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진료과와 진료과 의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성요소로 조합될 때는 로지를 써서 진료과를 얘기하고 로지스트를 써서 의사 선생님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구성요소로 조합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어근도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셔야 다음 수업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자주 사용하는 전미사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